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설날과 입춘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봄의 향연이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어떤 갑진년의 어떤 그 운이 대성하는 그런 기운과 더불어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또 명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성학도 점점 좀 깊어지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8강 12운성의 운세보기에서 같이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12운성의 운세를 보기 전에 운을 갖다 해석하는 방법, 운을 갖다가 보는 방법에 대한 잠깐 서구당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태어난 월지 어떤 그 격이 어떤 격으로 되어 있느냐. 이 격은 이제 나의 어떤 그런 그 성장이 되는, 발판이 되는 모습, 품격,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격이 이제 그 합을 이루면 격국이라 그래가지고 구성을 이루고 하는데, 합이 좋은 점이 있고 그 합으로 인해서 어떤 그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 그 계절 부분, 내가 태어난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이 계절과 그 다음에 내 월지에서 어떤 지장간이 투관이 돼서 용신으로서 천간 용신으로 작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이 투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투관되어 있어 인성이 투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인성을 쓰는,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2운성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격의 어떤 그 구성과 아울러서 기운이 어느 정도 약하고 강하냐, 그리고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월의 정화 같은 경우에는 미토가 관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간 기준입니다. 일간 기준으로 관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일지 배우자궁도 관대. 그 다음에 자녀궁은, 그 다음에 미래에는 이 진토가 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신에는 이 자체는 이제 태지가 되는데, 이 어떤 일간 기준으로서 어떤 12운성도 보고, 그 다음에 각 연월 일시에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12운성도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살로서 보면, 신살로서 어떤 그 반한살, 화개살 같이, 이런 반한살, 화개살은 나중에 신살 배우겠지만 괜찮은 어떤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천살, 뭐 월살, 이 정도 부분은, 천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결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월살은 장벽살, 그 다음에 뭐 달빛 아래에서 어떤 그 외로움을, 고초를 겪는 어떤 고초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운에서의 작용을 할 때 다소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약하고 불안한 기운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타 신살 같은 경우, 이 공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월의 정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미생의 기준으로 할 때 이거는 인묘가 공망이거든요. 인묘가 공망인데, 이 공망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기타 신살로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심리구조, 가치, 적성, 대인관계,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관대지의 어떤 성향, 정화는 열이 가장 그 어떤 많은 어떤 10월에, 미월에 이 정화는 어떤 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그 가을로서의 그 신금을 숙사를 시켜가지고 유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보면 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십성으로 보면 식신이지 않습니까? 식신이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기질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이 용신에서 정화, 인성이 있는 식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면서 어떤 그 똑부러진 그런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걸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진토 같은 경우에도 상관이지 않습니까? 상관이면, 자, 상관, 정관, 상관 경관을 하고 있는 엄청난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상관연관을 한다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내지는 그 일을 할 때 있어가지고 뭔가 바로잡는, 올바르게 바로잡고 뭔가를 고쳐나가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간목, 현대그룹의 굉장히 중역으로서
지금 어떤 감사 관련된 부서에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상관 경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제가 여기가 이제 그 임자지 않습니까? 같은 일간인데 이 시가 다른데 보면 중요한 게 용신이 투관되어 있어서 여기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을목이 간목으로 올라와서 어떤 인성을 쓰는 저도 마찬가지 편히 쓰긴 하는데 그 임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정관의 어떤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이 삶의 운로가 이 시가 달라짐으로써 이분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운로가 보면 굉장히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말씀 분명히 하는데 이게 신살로 보면 이제 현침살 뭐 백호 양인 백호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어떤 그런 그 신살로 보면 홍염살 뭐 이렇게 있긴 하는데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보면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전체적으로 궁성 해석이나 동료, 배우자, 부모, 형제 어떤 그런 삶이 이 시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어떤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그 툴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말을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심리 구조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치관이 뭔가를 똑부러지게 올바로 해서 뭐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관대의 기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들 그 배우자 궁에 해당되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식신이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배우자가 굉장히 영업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 이 배우자분은 그 사주 명시 보면은 무인성의 어떤 그 무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식재로 식신과 그다음 식상, 그러니까 식신과 재성으로 식신 생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그 배우자의 사주이신데 굉장히 어떤 그 뭐 삶을 열심히 영업을 하면서 살면서 같이 어떤 그런 잘 어떤 호흡을 맞춰서 잘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도 대운도 보면 지금 좀 식신대운에 들어와가지고 경인대운 식신대운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 천간 지지의 대세운 같은 경우에 이 대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존의 어떤 그런 경인대운보다 이 지금 축에서 어떤 기토가 원령이 보통 기토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식신을 갖다가 좀 더 자기 영역 자기의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즌이 들어온 그런 시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천간지지에서 대세운에 왔을 때 어떤 그런 해석,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미를 해서 운을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운을 보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은 이렇게 보면 이제 격에서부터 해서 12운성, 그다음에 신살, 그다음에 심리구조, 각 궁성별로 부모, 형제, 동료, 배우자, 연지, 조상,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 지금까지 살면서 개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 경험칙들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문서로 만들어진 성문법도 있지만 문서 없이 그 불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문법책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판례를 가지고 이게 같은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문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이런 그 대법원의 판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사주 해석을 할 때도 저희가 살면서 어떤 해석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대인관계의 경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문 소양이라 그래가지고요.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어떤 자연과학 내지는 사회과학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명리를 해석할 때도 뭐 요즘 뭐 과학에서 보면은 과학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심리학, 의학
왜냐? 양자역학이라는 어떤 그런, 현대 고전 과학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과학 체계와는 다르게 양자역학이라는 어떤 그런 게 나와가지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운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제 경험에서 나온, 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경험칙하고, 그 다음에 이무 소양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운을 갖다 해석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논리학,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심리, 고유 심리를 물론 이 십성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서양 심리학 같은 경우에 서양 심리학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입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사주 명식을, 요거는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좀 논리적으로 어떤 해석해서 감명을 해줄 때,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동양 심리는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서양식이면 예를 들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발전시키는 무슨 MBTI 같은 경우, 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 16가지 어떤 성향을 갖다가 한다, 이런 내용 정도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일단 과학적인 부분에서 양자역학이 도대체 현대 과학에서의 어떤 그런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이 역학 부분, 이 어떤, 과학은 다 역학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도, 이게 우리 명리학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연과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넘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매칭이 된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구가 기울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인지상하작용을 한다, 이런 부분. 그 다음 물리적인 어떤 부분, 생물학의 어떤 진화론 같은 거.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인문 소양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해석해서 감명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는 사실은 수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신적으로 수양이 어떤 마음을 보는 어떤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스스로 내 마음자리를 수양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가장 사실은 선행이 되고, 바탕이 되면, 운을 보실 때 좀 더, 맑고 투명하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12분성의 운세 보기,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각 월별로 해가지고 어떤 12운성에서 강약,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게 이제 예전에 기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역이라는 학문이, 이게 당나라 때 이허중 선생의 자평 명리학 이전에는 이제 이 상수역하고, 그 다음에 의리역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역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을 해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수하고 채, 용, 이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채 같은 경우에는 바탕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양, 음양할 때 양, 여기는 음이라 그러면 바탕이고, 이 바탕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용례, 사용, 어떤 그런 작용,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수를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이 모든 우주 내에 모든 사물의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에 있어서 이 상이 없는 것이 없다, 이제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상할 때 물건의 어떤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숫자로 표현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수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2, 그 다음에 간목이 1, 임수가 무한번에 해서 정화를 만들어내는 3이 생기는데, 이 3이라는 것은 1의 어떤 그런 조장으로 해서 3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금이 4, 금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토의 어떤 그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게 이제 생수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수. 그 다음 이 생수가 토가 더해져 가지고 5 더하기 1에서 6 되는 육수, 개수가 뭐 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 칠화, 그 다음에 을목, 팔목, 그 다음에 경금, 구금, 이런 식으로 기토, 십토, 미토 이렇게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사실은 그 상수라 그래가지고 자연수가 수와 함께 어떤 그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고 기의 변화 작용이라는 게 수하고 그다음에 상이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그 상에서 수를 관찰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잠깐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이 그 지지에 대한 내용, 월에 대한 변화를 할 때 참고적으로 이제 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럼 먼저 교재에 보면 인월에서 2월이 되는데, 인월에 이제 2월, 우리 양력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2월. 지금이 이제 인월이잖아요? 인월인데, 거기 보면 병화하고 무토가 장생을 한다. 그러니까 12운송 표를 그 보면 병화하고 무토가 장생을 하고, 병화하고 무가 장생을 하고, 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을이 인목에서의 제왕이다. 가장 힘을 받는 제왕. 은간인 을이 이제 봄에 이제 강한 어떤 그런 제왕. 을목이 이제 봄에 이제 어떤 그 간목 뚫고 와가지고, 요거는 또 이따 그 아주 해자 축 가면 축에서 갑이 태어나서 이 갑이 이제 을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가장 강한, 약한 성분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약하냐 그러면 경금이 갖다가 가장 약하고, 왜냐면 경금이 이제 뭐 절지가 해당되면 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토하고 정화가 여기는 이제 사지가 되기 때문에 약한 성분인데, 이 인목의 2월의 어떤 이 방향은 뭐냐면, 인목의 방향이 뭐 목방이지 않습니까?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삼목. 그 다음 이 변화는, 이 방위는 이거 뭘 갖다 화해서 가려고 하냐 하면, 이 인목은 인상화라 그래가지고 이화 이렇게 바뀌려고 합니다. 그럼 그 상의 상은 뭐냐 하면, 이 방위하고 변화를 더하게 되면 이 수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5가 나오잖아요. 그럼 5는 5토지 않습니까? 토중이자 10 유일하게 10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만물이 다 완성된 시기에 그 10을 나타내는 숫자는 지금 우리 이 시대 워낙 그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거의 이제 만화방창 끝나서 어떤 가장 바쁘고 가장 모든 것이 이제 11시기. 이 미토가 10인데 마찬가지로 기토하고 미토가 10이고 나머지는 다 무토라든지, 그 다음에 술토, 지지로는 진토, 그 다음에 축토, 이건 오토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는 축인생이잖아요. 축에서 왔다. 얘의 상 이미지는, 수의 어떤 이미지, 얘는 인목은 어떤 그 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이게 이제 토화작용의 소산이다. 요 정도로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형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이 어떤 그런 부분들, 목이 아직까지 형이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얘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는 열정적인 어떤 이 미토 정화의 어떤 그런 시기를 추구를 하면서, 이게 나타나 있는 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토의 어떤 그런 토화 작용에 의한 소산으로서의 토상이다. 인목이지만 토상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상수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묘월은 12운성적으로 이제 달로는 3월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목이 기준이 돼서 이제 묘가 나오는데, 이 어떤 이 묘목은 인목에서의 그 바탕, 그러니까 이 축토에서 이 바탕이 되어서 이 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선 그 묘에서는 임수하고 신금이 이제 사절, 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세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갑이 어떤 올라가면은 갑목도 되고 그 을목이 되겠잖아요. 목이니까 천간에 올라가면 이게 가장 강한, 여기는 이제 제왕이고 걸록으로서 가장 강한 어떤 인자가 되겠고요. 또 방위로, 자, 요 방위로 보면 이제 상수에서 방위로 보면은 팔목, 을이 아까 팔이라고 그랬잖아요. 팔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변화는 얘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 하면 사금. 자, 묘목의 꿈은 반대에 있는 이게 이 상수가 이제 하도 낙서에서 유래가 되는데 여기 숫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 이 사금을 보고 있다. 여기 기초과정 때 말씀드렸는데 이 변화는 방위는 팔목, 목방이지만 얘는 나중에 자라서 되고자 하는 게 신금 되겠다, 유금 되겠다 이 뜻이에요. 변화는. 그러면 이제 8 더하기 4 하면 12가 되는데 이 12도 병서 나눠서 수준 다 되면 숫자가 다 채워지면 10에서 끝나다 10 끝나고 다시 2가 이제 형성이 되는 이게 뭐예요? 2가 이화. 이 정화였던 그런 부분. 이게 이제 뭐냐면, 요 내용을 할 때, 목의 형하고, 그 다음에 금의 형을 같이 공유를 하는데, 어떤 형의 시초인데, 모든 형은 이 어떤 형이 되려 그러면, 형성되려 그러면, 이게 왜, 금금목의 작용이란 건, 막 자라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 전에 자라기만 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는 쭉정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 들어가가지고 이 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자, 방위는 팔목이지만 얘는 사금, 유금을 향하고 있다. 마음은, 꿈은 유금을 향하고 있고, 수로 보면 이제 10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10이라는 게 이제 10토가 이 중화적인 어떤 그런 땅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화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이 열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진까지 가서 여기서는 병화가 필요해요. 이 병화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화가 되듯이 어떤 기본적으로 이화의 어떤 그런 상을 나는 이제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한 그런 부분. 이 어떤 이거 수중지화라고 하는데, 수중의 화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세력은 약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화였던 토, 그 다음에 이 화, 이 부분을 가진 상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해당되는 진월에 이제 4월인데, 4월은 여기 임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임수, 신금이 임묘가 되지 않습니까? 묘가 되는 거고, 가장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무토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병화가 가장 이제 빛을 발해야 될 시기였던 이 시기가 관대가 되겠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거기 보시면 이제 7시 반에서 9시 반 이러는데, 이 임수하고 시기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밤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밤에 약간 산서리 기운이나 이슬 같은 경우가 이 이슬하고 서리가 임묘가 된다. 해가 뜨면 없어진다. 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이제 정관이고, 신금이 이제 편제가 되는데, 이제 정관하고 편제가 이제 임묘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제, 임묘가 된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기능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해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부분, 약해지는 부분, 남한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관이 어떤 임수가 임묘된다 하면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용히 이제 내 이름이나 어떤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해야 되는 그 시기 같기도 하고요. 편제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뭐 사업을 추구했던 그런 어떤 영역적인 부분들이 약해지는 부분, 그런 마음을 안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같은 경우에는 4월 이제 5월인데요. 5월 거기 보시면 이 이제 좌오묘유하고 이게 왕지잖아요. 사왕지, 그 다음에 인신사해, 사생지, 그 다음에 진술충미, 묘고지,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좌우묘 같은 경우에 장생, 제왕, 걸럭 위주로 보고, 왜냐면 이제 왕지니까 왕한 부분이다 보면 왕지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는 게 가장 강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제왕, 걸럭 위주로 보고, 약한 성분인 절지도 봐야 되는데, 절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오, 묘, 유, 제왕, 걸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위주로 보고, 약한 성분 절지, 욕지. 욕지 같은 경우에 보면 갑자, 갑이 자의 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은 오화의 욕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병화는 병화하고 무토, 여기는 이제 묘의 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임수, 유금의 욕지가 되는 어떤 욕지. 욕지 불안합니다. 불안한 성분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신사회 같은 경우, 인신사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생, 목욕, 걸록, 병지, 형충, 회합 위주로 보고, 묘독지에 말씀드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들, 12운성의 진술충리. 이 묘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충에서 묘, 그 다음에 고. 전 월에 성분을 모아서 전 계절을 갖다가 마감해서 고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묘를 시키는 인묘였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가장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라서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봐야 된다.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봤는데, 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방위로서는 요거는 이화의 어떤 그런 방위가 된대. 이화. 그다음 변화는 어떤 변화를 하냐 하면, 자, 사화는 팔목. 그럼 2 플러스 8은 10이 되잖아요. 10은 뭐예요? 토상이라고, 토의 어떤 그런, 아까 미토 어떤 그런 상이라고 그랬는데, 미토가, 10토가 이제 미토인데, 이때부터, 사화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사화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화교역에,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금화교역. 그러니까 화로 금을 바꾸는 거, 금화하고 바꾸는, 이거의 시작 단계가 바로 사화입니다. 여기까지 4월이면 이제 5월, 그죠? 사화월, 5월에 대한 어떤 그런 12운성적인 절지, 그 다음에 약한 거 봤는데요. 그 다음에 5월. 이건 6월이 되겠죠. 5화월. 5화월은 이제 을목이 장생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지가 이제 경금이 되겠죠. 경금이 목욕이 되겠죠. 목욕지, 그 다음에 5달에 상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자연에서는 과일이나 어떤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속가내기가 이제 목욕,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시기고, 그 다음에 병화가 가장, 5에 뭡니까? 가장 강한 시기죠. 무토하고 병화가 제왕이잖아요. 제왕의 어떤 그런 시기이면서, 드디어 간목의 사지 역할은 생기의 어떤 기의 부분이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제 올렸으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 생기의 부분은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져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되면 미토의 절지가 되잖아요. 사지, 그다음에 묘의 절지가 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 내용. 열 때문에 엔진이 과열되는 현상이 여기는 있을 수 있다. 5화월에는. 그 5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로 보면, 이 방위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7화. 병화죠. 병화. 가장 강한 어떤 병화였던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변화도 7화. 그러면 7 더하기 7이 14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요 14가 중요한 게 10이 이제 미토라고 그랬잖아요. 미토 플러스 사금. 아까 제가 금화 교역의 상을 띠고 있는 게 바로 5화월에서 이런 금화 교역의 상을 띠고 있다. 4화부터 그러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화의 어떤 그 상수를, 숫자를 보면 방위로도 이제 이거는 화방이잖아요. 화방. 근데 변화도 이거는 그대로. 이 지장간이 뭡니까? 병화, 기토, 정화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뜨거워. 근데 기토가 여기 중간에 어떤 이 역할을 하는. 근데 금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로는 딱 나타나잖아. 희한한 거죠, 이게. 그래서 상수를 갖다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 상의 이미지가 우리가 보여지는 않지만 이미 숫자로는 거짓말 안 한다. 숫자가 거짓말 안 한다. 이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당나라 시대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수학파랑 난 뭐 의리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부 보는 거, 이제 숫자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 이념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둘이 막 싸우고 상수하고 의리를 같이 쓰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4화월부터 금화 교역이 시작되는 그 상이, 자, 보시면 5화는 방위는 7화, 변화도 7화. 7화 병화, 이게 이제 우리가 병화 7화 말씀드려 내려오면 뭐예요? 5화, 그죠? 이 화지만 실질적으로 더해 보면 14면 10토가 미토고, 미토가 이제 기토잖아요. 기토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사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금, 유금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 화를 금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연락에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경금 지나서 사화를 만들려고 하는 숙살지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시즌이다. 그게 바로 5화다. 금화교역의 시작. 상수로 이렇게 표현된다.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수가 굉장히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네, 내용이고. 왜냐하면 그 상이라는 게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상인데 그 상 중에 일단 숫자로 먼저 상을 보는 다음에 물상을 적용을 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좀 사실 이게 되게 머리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뭐 독소백편 의자인이라고 100번을 읽으면 당연히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이 지식의 어떤 부분들이 이게 이제 활로 관역에다가 딱 맞추는 어떤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꿰뚫고 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알미 어떤 그런 부분이 시기가 지나 일자가 들어가, 이 태양이잖아요. 시기가 지나면 지혜가 되듯이, 뭐 지식이 이제 임수라 그러면 지혜가 이제 개수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지나야 됩니다. 농염하게 이 농익 어떤 그런 것도 지나야 되지 않나. 명리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서는 이전에 썼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안 할 이유가 없고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상수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월은 7월이잖아요. 7월. 아까 말씀드린 간목이 갑하고 개수가 절지가 되는 거예요. 절지가 되겠고, 이 해묘미의 마지막, 그 다음에 끝 자락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보면 또 약간 또, 상수로 보면 되게 또 약간 또 철학적인 어떤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10토가 이제 방위로도 보면 10이고요. 그 다음 변화도 10인데, 그럼 이거 상수로 더하면 20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연수는 어떤 그 명리에서, 여기서 자연수 19까지 밖에 없습니다. 19까지 밖에 없어요. 10토, 그 다음에 9금.
자, 금화교육의 완성. 어떤 우리가 지금 자연현상이 열매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주는, 뭐 결과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 5, 60대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흔적들 중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완성, 자녀 교육, 자녀를 다 키우는 어떤 그런 부분, 내가 어떤 그 철학적으로 어떤 뭔가 어떤 삶의 깊이를 갖다가 어른 깨닫는 어떤 그런 시기들 되어 가는데, 이 미토에서 보면 이게 이제 쭉 와서 종합되는 어떤 그런 10토가 종합이잖아요. 종합이면서 어떤 그 금의 어떤 그런 금화교육의 완성이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다음에 이제 이 경금 이제 시기를 보면 경금 이제 유금 이제 신금 넘어가는 시기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히 한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양의 세계가 끝나고 음의 세계로 접어드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 시기라는 거. 이제 이게 어떤 그런 창조를 끝내고 다시 수렴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 약간 공허한 어떤 그런, 공이 아니고 이거는 다시 시작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허하다 할 때 허한 거, 이게 미토의 어떤 그런 19까지 왔기 때문에 다 왔잖아요. 이제 다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건데, 보세요. 사화에서는 보면, 여기도 보면 10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화에서도 10토가 있었어. 그죠? 10토가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와서, 화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을, 여기도 마찬가지 사금이었잖아요. 금을 내포하고 있는, 화가 금을 내포하고 있는 금화교역의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4, 5, 미는 화가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금화교역이 숫자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그런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금 8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걸럭이죠. 대운에서 오면 절지하고 장생 이런 거 봐야 된다. 욕태지, 그 다음에 기토 정화가 욕지인 어떤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요거 신금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요 방위로, 방위는 구금이에요. 변화는 뭘로 변하느냐? 이게 변화는 병화. 7화가 이제 구금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한 어떤 그런 상인데, 그럼 9 더하기 7 하면 얼마요? 16이지 않습니까? 16, 자, 10토 플러스 6금, 육수 뭐야? 개수죠? 자, 요 내용 보면, 이 10토가 육수가 이제 이 양을 포위하는 상인데, 이 내용 잠깐만 보시면, 신금의 지장간이 무토고 임수, 경금 이렇게 되잖아요. 자, 미토의 지장간이 뭐였습니까? 정화, 을목, 기토죠. 양자역학적으로, 자, 10토가 뭘로 바뀌었어요? 기토로 바뀌었죠, 오토로. 근데 기본은 10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수, 이게 뭐예요? 개수가, 이 임수는 이게 바꿔가지고 임수로 저장을 한 거야. 개수가 뭐야? 육수잖아요. 육수. 상으로는, 이미지는 이 신금의 수로 나타내는 상은 10토하고 육수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좀 더 지장간 설명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 양방에서, 이 양의 어떤 그 방향에서의 톤은 화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음권에서, 음방에서의 톤은 중요한, 변하려고 합니다. 변자가 이렇게 변화. 톤은 양에서는 화하려고 하고, 여기까지. 이게 일단 개념적으로이지만 좀 이해해주세요. 음권에서는 변하려고 합니다. 변화.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대화작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되는 것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대화작용.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걸 보면서 아까 묘가 유금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렇지만 이게 금의 대화작용, 그 다음에 이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부분, 자연의 원리, 변화. 그러니까 이제 대화작용을 통해서 변하고, 변하면 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화해도 다시 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거 나중에 이 변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것도 개념 잡아가지고요. 궁하면 통하고 변하고 화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부분인데, 우주 변화 원리에 나오는 어떤 내용인데, 그 내용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까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 양방에서 톤은 화하려고 하고, 음방에서 톤은 변하려고 하는 상. 이것을 숫자로 나타냈다. 이렇게 변하는 거. 화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화한 거잖아요. 그죠? 기토가 무토로 변했어. 근데 개수가 임수로 화. 되게 어렵죠. 어려운 게 철학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려운 거 쉬운 거고 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 봤고요. 신에서 드디어 이제 유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나? 유금을 위해 달려왔다. 유금 9월입니다. 여기는 신하고 금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걸록 제왕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정화가 장생을 하고, 임수가 욕태지가 되고, 을목은 절지가 되면서 무토하고 병은 뭡니까? 사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렇죠? 이 한국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가 봐야 될 것, 강한 거, 약한 거, 아주 안 좋은 거, 뭐 이런 부분. 자, 이거에 대한 부분 보면 방위는 사금이잖아요. 사금. 방위는 사금이고, 변화는 뭐야? 변화는 구금. 야, 그 다 금이네. 순일하다. 그럼 4 더하기 9는 뭐예요? 13. 여기서 굉장히 매직이 나옵니다. 10 뭡니까? 10토지 않습니까? 10토? 10토에다가 3목, 간목 나오잖아요. 헐. 양금이 합세해가지고, 어떤 포위를 했는데, 이 병화를 딱, 아까 병화를 딱 포위를 했는데, 이 7화 포위를 딱 해놓고 보니까 그 내용이 뭘로 변해서? 쫙! 목으로 변했네? 목으로 후퇴. 그러니까 금이 나중에 하도 이게 작용을 갖다가 화작용을 막 하니까 7화를 갖다 포위해 놨더니 이쪽으로 후퇴를 했나? 화가 목으로 후퇴를 했네? 이 개념이네. 이런 내용. 이게 바로 수하고 토가
합덕이라, 수토 합덕이라고. 신은 그 외형이, 그러니까 아까 이게 16, 이게 신금이 16이었잖아요. 16이 뭐예요? 십토하고 육수니까 수토 합덕에 의해서 어떤 변한 것인데, 이게 어떤 그 내용이 여기에 와가지고 토상으로, 목상으로, 목의 어떤 그런 작용으로, 목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띄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게 수토, 아까 그 신금에서 수토 합덕 해가지고 수토 합덕을 한 다음에 이게 핵하고 정. 이게 몸이 정은 이제 동물의 어떤 그런 핵, 식물의 씨앗, 동물의 어떤 씨앗, 핵과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수토합덕, 그런 부분이다. 사실 이거 신금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신금에 다시 설명드리면, 신금은 십토하고 육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 합덕해가지고 어떤 생명을 갖다가, 핵과 생명을 창조하려는 어떤 준비, 이런 부분, 통일작용이, 어떤 수토작용이 어떤 그런 합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의 통일작용, 자연의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소원, 자연의 통일은 통일 유금, 결실을 맺는 부분. 우주 만물의 어떤 그런, 성장이 여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술도로 가야죠. 이 술이 되게 또 오묘합니다, 이게 술. 달로 보면 10월. 10월인데, 이 제일 강한 게 뭐겠어요? 이게 신금. 술중 신금 있죠? 신금, 정화, 무토. 이게 가장 강한데, 어떤 이 부분에서 보면, 제일 약한 건 또 뭡니까? 그다음 무토, 병화, 을목이 약하겠죠? 술은 방위로서는, 자, 이 오토, 아까 말씀드렸죠? 오토고요. 방위로서는 오토고, 그 다음에 뭘로 변하고 하냐? 육수로 변한다. 그러면 이 육수가 이걸 갖다 포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 더하면 얼마? 11이 되지 않습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육수가 이제 오토를 보호하는 건데, 어떤 얘를 보호한다? 보호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10토하고 1수네, 어머. 1수. 자, 내용을 보면, 자, 보시면, 이 어떤 그 기본적으로 오를 포위해서 보호하는데, 이 술을 갖다 금이 있잖아요. 금궁의, 신유술 금궁의 종점에 해당되잖아요. 종점. 신유술이니까, 신유술이 끝이잖아요. 쉽고 종점인데, 이 종점이 일수, 그 임수, 이거를 창조하려는 기본이다. 그래서 5 더하기 6을 하면 11이 되는데, 이 11이라는 게 뭐니까? 1이란 게, 1은, 이게 다시 이제 10에서 1이 나눠지는데, 1을 갖다가 전체가 이제, 자체가 불용수라 그래가지고, 이 자체를 계속 곱하기를 해도 1 곱하기는 계속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본인 거고, 실상이 없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수의 가치가 1과 11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11인데, 이것도 10이고 1이지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 똑같은 동일하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공이라는 것, 일수, 이 일수자가 1에서부터 모든 게 만물이 나왔지만, 결국은 여기 가서 술토에서 마무리도 이렇게 한다. 수상으로 보면 이 어떤 불교의 어떤 공사상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일이 아무리 무한분열 한다면 결국 일로 간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하고 이제 축토가 있는데요. 해수는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 해수에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요게 임수하고 개수. 천간에 올라가면 개수. 수의 성분이 겨울에 가장 강한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 신금은 욕퇴지가 되겠고, 교재에 보시면 간목이 장생하는, 해중 간목이 장생한다. 방위로서는 뭐예요? 방위는 수방이지 않습니까? 수방은 육수. 그 다음에 변화로서는 삼목. 이것도 또 나옵니다. 삼목. 해중 간목을, 그러니까 6 더하기 3은 금인데, 해중 간목. 자, 해중 간목이 여기에 해당돼요. 무임경. 어떤 그 이 구라는 게 뭐냐면, 이 구라는 게 자체가, 일단 이 해수는 이제 일면에서 보면 수고, 또 일면에서 보면 또 목인데, 목의 성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자수로 가야만이, 자하고 축으로 가야만이, 그러니까 좀 더 수축을 해야만 이게 어떤 그 자동성이 어떤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자동성이 생겨가지고 자수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어. 해는 방위로서는 육수, 그 다음에 변화로서는 삼목. 해중 간목 있잖아요. 그죠? 그 삼목이네요. 전체적으로는 숫자로 나오면 구인데, 이 구라는 것은 다시 어떤 더 수축을 해야 자동성이 생기는 자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 구는 더 압축을 해라. 이런 어떤 그런. 왜? 자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수 되겠습니다. 자수는 11월이죠. 자수에 강한 거, 목욕지. 간목이, 자는 12월인데, 12월은 목욕지고, 목욕지, 간목이 목욕을 하고, 임수가 제왕, 그 다음에 사진 뭐예요? 경금이 사진. 신금이 장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 자는 방위로서 뭡니까? 일수잖아요, 일수. 그 다음에 변화로서는, 방위로서는 일수인데, 변화로서는 인기죠. 이화. 이야, 정화. 자, 임수 플러스 정화가 삼목이 되잖아요. 갑이 된다. 자수의 상은 간목을 이미 마음속에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이 있다. 아직 12월인데 그 상이 있다. 자연의 변화는 참 이토록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수를 보면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동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는데, 화를 보면 수 중에 있는 잠복된 이 화가 잠복되어 있죠. 외형은 아직까지 수이지만 이미 내용은 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자다. 엄마가 자식을 낳고 싶은 그런 마음. 간목을 가지기는 어떤 그런 마음. 굉장히 재밌죠? 숫자가. 마지막으로 축월 되겠습니다. 축월 1월인데요. 경화, 기토, 정화의 관대가 되겠고, 미토도 마찬가지죠. 미토에서도 관대였는데,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간목이 임묘를 하는 어떤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방위는 뭡니까? 오토죠. 토방이죠. 그 다음에 변화도 오토죠. 그 다음 뭡니까? 10토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의 꿈은 미라고. 미는 다시 축을 보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5 더하기 5 하면 10미토가 되겠습니다. 이 미토가 되는데, 최고도로 12열이라는 거는 최고도로 발전한 수, 우리 현재 어떤 그런 현실 말법의 어떤 세계 상으로서 10토인데 다시 분화하면서도 축은 뭐예요? 수축하는 거잖아요. 수축하는 어떤 그런 변화의 종점.
드디어 압축, 엄청 세게 압축하는 어떤 거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육하고, 육수하고, 일수가, 이 자수가 출동 준비를 하는, 완료하는 어떤 그런 시기. 이 자화작용이 끝나고, 이제는 양음에서 변한다 그랬잖아요. 양에서는 화하고, 자화작용이 끝나고 이제 변하려고 하는 간목으로 바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운성을 보는 사주 예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12운성으로 운을 볼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기본적으로 격을 본 다음에 격에서의 어떤 계절, 그 다음에 양권이냐 음권, 음양 오행을 보시고 이 12운성을 각 궁별로 적용을 시키고 신살,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심리 부분, 각 궁성별로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운성은 어떤 각 천간별로 해서 지지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표를 놓고 계속 보시면서 계속 숙달을 하시면 해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오늘 각 12운성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이 각 지지의 어떤 수로 표시되는 상,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든 사물은 그 변화 상태를 이 자연수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수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상과 함께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우주 모든 변화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수로서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수 부분은 또 차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서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운세 보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2운성의 운성 심리, 장생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심리에 대해서 9강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